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오픈 AI가 삼성 메모리를 키운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샘 올트만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마치 스타게이트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스타게이트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주축이 AI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 그리고 물주격인 소프트뱅크,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오라클입니다. 프로젝트 규모만 이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실 그 한국 기업이 표면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지만 AI 인프라 구축에는 메모리 기업이 절대적입니다.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AI 인프라의 핵심은 GPU 가속교환 메모리인 HBM입니다. 그러니 한국 기업이 스타게이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는 그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HBM뿐만 아니라 GDDR, LPDDR 등의 그 레거시 D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컴퓨팅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삼성의 몸값도 뛸 것입니다. 사실 그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AI GPU 시장에서 1등은 단연 엔비디아인데요. 암페어, 호퍼, 블랙엘, 내년에 나올 루빈까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점유율 놓고 봐도 90%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10%도 안 되는 점유율을 나머지 엔비디아 이외의 기업들이 GPU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달리 보면 그 AI 모델로 최고로 평가받는 챗 GPT가 엔비디아 GPU를 대규모 학습이든 추론이든 대량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GPU와 한 짝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메모리, 그 HBM도 하이닉스가 주로 사용됐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변화의 단초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AMD의 차세대 GPU인 MI450 GPU의 설계 작업에 오픈AI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바로 AMD의 연례 최대 행사인 어드밴싱 AI 2025에 샘 올트만이 등장해서 이런 사실을 전격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어드밴싱 2525 행사가 열린 것은 지난 6월입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죠. 하지만 최근에 이 소식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마이 애널리시스 등과 같은 반도체 매체, 전문 매체가 내년에 발표되는 AMD GPU MI450 GPU의 성능을 집중 조명하면서 오픈 AI의 그 GPU 설계 작업 참여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마이 애널리시스는 AMD의 MI450 GPU가 MI350, MI400과 같은 이전 GPU보다 메모리 용량이나 대역폭 차원에서 월등히 개선됐다면서 엔비디아가 내년에 내놓게 되는 베라 루빈 GPU와 진검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고 호평하고 나섰습니다. 432GB에 이르는 메모리 용량을 자랑하는 HBM4가 스펙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강화된 연산 성능 등도 엔비디아 루빈 GPU에 견져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AMD의 MI450 GPU 때문에 엔비디아가 루빈 GPU를 재설계해서 제품 출시가 내년에서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젠슨항이 이를 공식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AI GPU 시장에서 AMD의 분전이 MI450 내년에 나오게 되는 MI450부터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 올트만은 그 MI450 심층 설계를 오픈 AI가 AMD와 함께 했다면서 MI450 시리즈 개발에 오픈 AI의 의견을 경청해줘서 감사하고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픈 AI가 GPU 다변화를 위해서 AMD의 차세대 GPU를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적극적으로 AMD GPU를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오픈 AI는 AMD GPU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엔비디아로부터 1000억 달러 투자를 받아서 투자금 대부분을 엔비디아 GPU에 확보한다는 소식을 내놓은 게 오픈 AI이기도 합니다. 그 노르웨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도 오픈 AI가 10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오픈 AI가 지금 현재까지는 극도로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오픈 AI가 이번에 AMD와 GPU 설계 파트너십을 가져갔고, 이는 오픈 AI의 핵심 인프라에서 AMD의 비중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삼성의 HBM 비중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AI가 AMD MI450 설계 초기 파트너로 들어갔다는 얘기와 연결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HBM 공급사와의 협력 가능성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가속기 성능의 핵심은 GPU 연산과 메모리인 HBM의 대역폭과 용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개발 업체 입장에서 보면 GPU 회사와 메모리 업체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을 이유가 충분한데요. 그만큼 GPU를 많이 써야 되고, 이 GPU는 또 HBM을 탑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모델 업체 입장에서는 GPU 업체와 메모리 업체를 모두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엔비디아의 루빈 GPU나 AMD의 MI450 GPU는 모두 HBM4 기반입니다. 공급은 아시다시피 메모리 상강,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오픈 AI로서는 안정적인 AI 인프라를 원하기 때문에 칩 설계 파트너인 AMD, 엔비디아와 별개로 메모리 공급망 안정화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HBM4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HBM3 12단을 이제야 엔비디아로 양산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삼성이지만 HBM4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자체 공급 물량만 보면 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은 마이크론에도 뒤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픈 AI가 AMD의 MI450 GPU를 내년에 대량 활용하면 삼성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AMD와 HBM 협업이 가장 강고한 기업인데요. 오픈 AI가 AMD 삼성과 MI450 플러스 HBM4 공동 최적화 같은 협력 시나리오가 앞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밀린 걸 오픈 AI, AMD 협업에서 만회해야 할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물론 삼성은 최근에 엔비디아에도 공격적인 영업으로 HBM4가 탑재되는 루빈 GPU에서 승부를 걸겠지만 AMD에서도 기대할 떡고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에 절대 의존한 탓에 메모리도 하이닉스에 집중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AMD와 협업 강화를 계기로 메모리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 멀티 벤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규모만 5천억 달러입니다. 벤더가 한 곳이면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이 AMD와 삼성 HBM4,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HBM4 등으로 특정 업체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BM4에 대한 수급망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지금 삼성과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하이닉스와 내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AI 인프라가 확산될수록 특정 업체에 치중되던 GPU와 HBM은 그 강도가 분산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앞으로 오픈 AI는 AI 칩도 직접 설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자체 AI 개발 칩에 맞는 메모리 스펙을 오픈 AI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직접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새로운 시장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최근에 또 새롭게 봐야 할 게 GPU 리스 작업인데요. GPU 리스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GPU가 구형화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최신형 AI 가속기를 발매하는 주기가 짧습니다. 암페어, 호퍼, 또 블랙엘 등 그 엔비디아 주요 제품은 주로 2년 단위로 발표됐고, 최근에는 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빈과 파인만 등 차기 모델도 2026년 내년과 2028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H100, 블랙엘 100 등 최신 칩도 몇 년 안에 바로 구식 모델이 돼버리는 게 지금 시장 트렌드입니다. 그만큼 제품 주기가 점점 인터벌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칩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하게 되면, 빌리게 되면 칩의 노후화 우려를 칩 공급업체인 엔비디아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엔비디아도 남는 게 있습니다. 리스 모델을 통해서 자금력이 약한 그 AI 스타트업 등으로 GPU 판매처를 다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